We now present to you a program currently ranked #1 on the news and politics charts from Sajo. We people are the happy because we have such a respectable king. We are happy with the reliable leadership he's showing. People call him 준하 사이버 조선 왕조 준하 헌정 방송 강동엽의 나도 꼼수다. 네, 안녕하세요. 강해입니다. 네, 강동엽의 강쇼 3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강쇼는 저 MC 강해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시사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난 2화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 댓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해님, 정말 짧은, 잘 들어주셨다니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유미님, 저희 짤방, 그쵸, 세세세, 이 파트는 정말 쩔죠. 상초의 시작이나, 이렇게,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시기라는 부분에 있어서, 장지용님의, 삭직 맞죠? 시발점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착각을 하고 섣부른 추측을 한 것은 아닐까 생각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머지 부분은 자세히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관직에서 실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서성희님, 이 사례, 이게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저도 솔직히 잘 몰랐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쇼를 통해서 알게 되셨다니 좋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민규님, 댓글을 역시 매우 길게 써주셨어요. 역시 서민규님의 판단도 매우 존중하고 그럴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뜻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파직된다는 부분을 아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송에서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모르신 분도 있으실 테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자세한 이야기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수가 좀 더 이렇게 자주 업데이트 된다면 댓글과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이렇게 논할 수 있을 텐데 참 아쉽네요. 이성필님, 개인적으로 다루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쇼에서는 딱히 받지 않을 것 같고 이미 많이 지난 일이고요. 그 다음에 한명혜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미 지난 일이고 이렇게 서로 말씀하셨고 저의 의견이었고 한명혜님의 뜻대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건님, 좀 더 뭐가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서 불편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있네요. 이거 그때 저희 대화방에서 이야기했었죠. 방송에 대해서 접근하는 시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료만 가지고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뒤에 저도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예상하고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확신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뉘앙스나 이런 걸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지영님, 직설적인 거랑 상관없죠.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스타일이 아니죠. 해코지지. 잘 아셔야 될 것 같고, 피험하는 법은 전래 피험하는 많은 상소나 차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기만 해도 충분히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김시스님, 우문의 현답이었고 성동이 격서, 이거 처음에 몰라서 피디님께 물어봤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좋게 잘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방송 기획 의도에서 말씀드렸지만 싸움은 부추겨야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다음부터 좀 이렇게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기는 씹어야 맛이죠. 육즙이. 오덕성님 댓글이 가장 긴 것 같아요. 이렇게 위아래로 길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도 많이 안타깝고, 그렇기 때문에, 네, 썼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의견을 했고요. 역시나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이 괜히, 다시 들춰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오독선님처럼, 저희들의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많은 글들을 써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구나라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거, 이 자체에서 솔직히 강쇼를 하는 좀 이렇게 기쁨,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네, 라우즈님이라는 부분도, 라우즈님 말씀하신 부분도 뭐 강쇼에서 다른 부분도 있고, 역시 혹시나 다른 부분이,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네, 어디까지나 생각의 차이니까요. 뭐 누가 틀리고 맞고 이건 아니니까요. 장지용 씨였기 때문에 탄핵된 거라기보다 장지용 씨가 무엇을 했길래 저 상황까지 왔는가. 여기서 장지용 님이니까 탄핵했다라는 말은 장지용 님이나 다른 관원들이 일부러 더 심하게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장지용 님이 그동안 무언가를 어떤 잘못들을 해왔기 때문에 탄핵되었는가, 이게 다 포함되는 내용이죠. 개인적으로 전자도 분명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후자, 장지용 님이 지금까지 무엇을 했길래, 왜, 그래서 장지용 님이기 때문에 탄핵되었다, 뭐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네, 김관님 사랑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네, 저희 돌아가신 PD님 말씀처럼 화장실로 따로 불러내는 일이 없도록 바라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역시나 오래되신 분들의 원로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고요.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다고도 생각하고, 제가 방송에서 반박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렇게 생각 차이가 조금씩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잘 봐주세요. 다음부터는 댓글만 다루는 걸 따로 방송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얼마나 녹음됐는지 보면은 네, 한 6분에서 7분 정도 그 사이인데요. 물론 편집을 하면 좀 달라지겠지만요. 이 댓글만 좀 빠르게, 댓글이 한 3일 정도 지나서 댓글이 다 달리면 거기에 대해서 방송으로 또다시 논해서 민간에서 조정이나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일이 일어났을 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고, 솔직히 저 혼자서 떠드는 것보다 다른 분들과 댓글이나 이런 걸로 소통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다만 PD님이 죽어서 편집을 어찌 해야 될 것인지 문제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3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3화는 고 이화님의 홍문관 옥당 유폐 사건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였으나, 그 전에 사주에 지금 너무나도 재밌는 일이 터졌기 때문에 이 일을 실시간으로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제를 바꿔서 박무열 고발 사태에 대해서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 고발 다 되겠죠. 우선 사건의 진행을 살펴보면 최초로 박무열님이 제대로 사족분들에게 모습을 보이면서 각인을 시킨, 그리고 고 임랑님과 마찰을 빚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삭제 게시판에 가보면 있는 네, 제목이 지랄하고 자빠졌네입니다. 나도 꼼수다 묵세 이슈를 진행할 때 네, 뭐 이렇게 이런저런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네 분이 임랑님, 고 연덕계님, 박민승님, 묵향님, 이렇게 네 분께서 이렇게 무슨 헛소리 하냐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라는 식으로 네, 댓글을 남겼고, 욕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삭제 문서 보관소로 갔고요. 이에 대해서는 묵세 이슈에서도 고 묵세이님이 네, 비슷한 수준으로 한번 다뤘기 때문에 네, 자세히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사건이 최초로 박무열님이 모습을 사주에 제대로 모습을 보였으며, 물론 그 전에 글을 남겼을 수는 있지만 각인된 것이 네, 이 사건이며, 동시에 임랑님과 최초로 마찰을 빚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박무열님과의 마찰이 있었죠. 그게 이제 가장 최근에도 있었는데, 그동안 대화방이나 이런 글에서도 좀 애매모호한, 좀 솔직히 딱히 기분은 좋아지지 않는 그런 글들과 댓글이나 이런 걸 남기시면서 좀 많이 탐탁진 않았죠. 하지만 이게 뭐 그렇게 고발을 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욕설을 주고받거나 따로 개인적인 관찰을 보낼 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큰 건 아닌데 되게 살살 이렇게 신경을 긁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실제로 박모열님의 의도하였는가라는 상관없이 당사자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뭐 장사꾼 출입을 금합니다를 비롯해서 임랑님의 글에 지속적으로 똑같은 댓글을 달면서 임랑님을 비꼬는 듯한 말을 하였고, 네, 이러한 마찰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임랑님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임랑님이 고소를 하였는데요. 그게 황해도에 있나? 네, 지금 검색을 해보면서 하고 있는데, 네, 황해도에 네, 고소장을 제출하였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링크도 꽤 많고요. 링크만 한 12개 정도 되네요. 11개, 12개 정도 되어 있으며 글이 꽤 깁니다. 자세하게 이렇게 하였고 변호사는 제가였고요. 그 다음에 피고는 당연히 박무열님이 되었고, 이 글은 뭐 제가 여타저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 글이 객관적이고 의의가 있고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제가 변호인을 맡았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그르다 쉽게 말하는 것은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에 말한 것도 지극히 주관적인 사견이 겹쳐 있지만 그건 글에 대한 임랑님이 가졌던 그리고 제가 가졌던 혹은 일반 백성들이 느꼈을 법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뭐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팩트에 관한 부분이고 행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세히. 다만 매우 길고 링크가 많은 것을 모아 증거 자료를 많이 활용하였다는 것 정도는 말씀드리고, 이건 뭐 모든 분들이 아시면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임랑님이 박무열님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셨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재판에 대한 취하를 하면서 말씀드리자면 취하 사유를 밝힌 것이 피고가 다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잠수를 하고 있고 또한 다시 얼굴을 붉힐 일을 만들고 싶지 않는 등 여러가지 사유로 고수의 회의를 느껴 취합니다라고 적혀있죠. 개인적으로 수사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다른 분들도 꼭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결코 어디를 보더라도 자신이 이거는 좀 무리수였다, 고소까지 갈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라고 인정한 부분,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 없다는 점이죠. 분명 고소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수많은 긴 글과 증거 자료를 가지고 고소를 하였으나 이제 잠수를 탔고 소위 말하는 그다음에 얼굴 붉힌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취하였다는 것을 밝혔고, 그리고 이 이후에 임랑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어차피 죽을 건데 가족에 대한 애정이 더 이상 가질 수 없다. 근데 어차피 죽을 건데 뭐하러 이렇게 고소까지 해서 그런 것이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 심한 것이 아닌가 싶고, 이것보다는 솔직히 고소로 고발을 하면 길어집니다, 시간이. 그럼 빨리 목 죽잖아요. 그래서 애정도 안 남았는데 이것 때문에 시간을 질질 끌어서 죽는 것을 늦추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신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니까 뭐 객관적인 건 아니고요. 객관적인 거지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때는 객관적이 아닐 수도 있죠. 증거 자료는 없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어서 경상도 진사 강해가 네, 박무열을 고발했죠. 네, 저도 제가 했습니다. 그 전에 있어서 우선 그 경상도에 사원부에서 라오주님께서 사원부 관할 라오주님께서 관내 백성에 대한 계도를 공문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경상도 진사 강해 제가 네, 고발하였죠, 박무열님을. 그래서 뭐 증거 링크 2개와 증거 자료 하나와 기나긴 글과 이어서 고발을 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박무열 고발 사건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뒤 이어서 되게 재미있는 제가 글도 남겼는데 저희가 고발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다른 일이죠. 네, 박무열님 사건과는 별개로 강해 개인에 대한 네, 고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 게시판이나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변론을 통해서 이야기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사건을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이 14분이 좀 지났네요. 그래서 최초의 마찰은 왜 일어났는가 라고 했는데, 박무열님은 조선시대 때 어떻게 이런 방송, 그리고 전하에 대한 디스라고 그러면 그럴까요? 저희들의 시각에서 비판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것이 전하에 대한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것으로 글을 남기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저도 당사자였기 때문에 답을 하자면 어이가 없는 일이었죠. 이해를 못했어요. 네, 사조에서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대놓고 절도 만들고 막 모임하고 신문 만들고, 신문을 언제부터 그렇게 조선시대에서 만들었다고, 조선 말에나 이렇게 만들었던 신문인데 링크 걸고 막 인터뷰하고, 이러한 행사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있었냐는 거죠. 당연한 건데 이걸 가지고 저희를 이렇게 욕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포함된 글을 봐서 매우 당황스럽고요. 그다음에 전하에 대한 부분도 저희는 당연한, 사조는, 그리고 조선은 언론의 자유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할 것은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그게 꼭 조정에서만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민간에서도 이루어져도 된다고 생각하였는데 박무열님은 생각이 다르셨겠죠. 근데 다만 이제 좀 격하게 표현하셨다는 거.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있었던 지속적인 마찰은 대다수는 이제 좀 신경을 긁는 수준. 박무열님이 의도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네, 의도하지 않으셨겠죠. 다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전례라 그래야 되나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습이 보일 수 있었다는 것과, 그다음에 임랑님이 고소했을 때 인용했고 링크를 걸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하셨겠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그리고 고소장을 보면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랑님을 왜 고소를 하셨는지도 역시나 그 글을 보면 잘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소를 왜 취하하였는가, 이거는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도 말씀드렸고 자기가 직접 밝혔기 때문에 역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따지면 이걸 왜 하냐, 너희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라 라고 할 거면 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라고 하는 방송입니다. 사건이 꽤 커졌고요. 솔직히 연계대에서 저에 대한 고발도 일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발이 2건이 일어났고 취하된 고소까지 3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조 최초의 형사가 일어났었고요. 사조 내의 일로 최초로 형사까지 가고 있는 일이고요. 관련돼서 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루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묻고 싶고 듣고 싶고 표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사는 겁니다. 네, 이런 의견을 남기세요라는 뜻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각자 보고 판단하시고 의견을 남기시고 그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열라조군 온 동네 빤스바람으로 쌈받침을 치며 돌아다니고 싶은 심정이야. 그 다음에 이제 박무열님이 죽돌세가에 글을 남기셨어요. 투 임랑이라는 제목인데 어쨌든 댓글이 4개가 남겼고, 조유민님, 이태영님, 이도윤님, 오덕성님에 대한 글을 남겼는데 4분 다 좋게 보지 않으셨고요. 네, 어쨌든 이에 대한 박무열님이 답변으로 분노는 없습니다. 다만 항목에 따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이런 글을 남기셨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서 4분이 매우 기분 나빠하셨다는 거. 솔직히 4분만 기분 나빠하셨겠습니까? 네, 죽돌세가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발행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이해님께서 이를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글을 남기셨죠. 고인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하셨고, 이에 대해서 또 댓글이 달렸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냥 마찰이 있었고 서로 고소까지 갔던 상황입니다. 고소는 어쨌든 이런저런 사유를 취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겠죠. 답변이자 변명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의미로 박무열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뉘앙스가 확실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시기가 임당님이 돌아가시고 수많은 분들이 애도를 표하는 상황에서 네, 그러한 뉘앙스와 그러한 글을 그것도 고인의 저택에 침입하여, 저는 침입하여라는 표현을 썼는데 찾아와서 남기었다는 것, 여러분들의 생각이 매우 궁금하고요. 네, 저는 이에 대해서 매우 문제가 있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발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은 고발장을 보시면, 소지를 보시면 좀 자세히 알 수 있고요. 이번 방송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직접 보고 판단하고 의견을 남겨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여론몰이 하냐 라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 여론몰이 맞고요. 다만 뭐 박무현 나쁜 놈, 임랑 좋아요, 강해 화이팅, 이런 그 여론을 몰고자 하는 의견이 아니라 그냥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미풍양소 같은 거는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선에서 풀어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법정 중에서 인륜, 이것도 기본적인 도덕과 상식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제가 인용한 민폐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지극히 주관적이고 민심, 많은 백성분들의 의견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고 싶고 각자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사실 이화에서 그런 가능성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 이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사주에 언론에, 그다음에 언로에 공고화를 하고 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3화에서는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유도해내고자 합니다. 4화에서는 사건 분석에 좀 더 치중할 생각이고요. 사주는 사람이 사는 사회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예의를 좀 더 분명히 자세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건 저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쉽지는 않네요. 다만 어디까지나 그 예의에 있어서 분명 정도라는 것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 정도 선은 넘기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하께서도 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뭐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글로만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 글과 말의 모습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걸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런 의도를 받아들인다면 객관성에 있어서 시비를 논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사조 최초로 사조 내의 사건을 가지고 일어난 형사사건이라는 점, 제가 알기로는 매우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풍양속 인류는 도덕이고 상식적인 부분이지만 민폐라는 부분은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 미풍양속과 인륜도 주관적인 요소가 있겠죠. 좀 민폐가 좀 더 정도가 심하겠고요. 사조분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이 부분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빠르게 녹음을 해서 혹은 쪽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쇼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제가 고발당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미난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화장실에서 핸드폰으로 봤는데 빵 터져가지고, 네, 그에 대해서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사주가 오랜만에 재밌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MC 강이었고, PD는 모르겠어요. 임랑민 보고 싶어요.